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167쪽 엔트로피 부호화입니다.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신호 사용하여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주로 수신기가 아니라 송신기에 대해 설명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의 변화가 있느냐, 전압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 잘 모르겠으면 첫 문장 보세요.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그냥 전송 안 된다라는 거죠. 끝에 보시면 Seasons Gr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라는 여러분이 동영상 데이터를 친구에게 보낼 때 데이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영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수신자도 수신기에서 바꾸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가에 관한 글입니다. 다음입니다. 1문단입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보내는 것이고요. 채널 수신기, 수신기는 받는 것이고 채널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로겠죠. 이것이 통신 시스템이네요.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그러니까 부호화가 수단이고요. 전달이 목적이겠네요.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영상, 문자 게 있고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요, 여러 기호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성 요소는 기호다 이 말이고, 예를 들어 기호 집합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그랬습니다. 정보량은 뭐냐 하면 어떠한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크기라고 해도 되고요. 정보의 가치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요. 또는 놀람의 정도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정보의 크기, 정보의 가치, 정보의 놀람의 정도. 이게 같은 말인데요.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그 기호는 가치가 낮고 또는 놀람의 정도가 낮고 이 말이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정보량은 많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가치가 높다. 놀람의 정도가 높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특정 기호,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 기호니까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적은 비트를 할당하면 됩니다. 그 기호에는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여기에 보시면 올겨울 인도의 델리에 눈이 올 것이다 라고 했으면 원래 델리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가치가 높습니다. 놀람의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게 되겠죠. 여러 번 읽게 되기 때문에 많은 비트를 할당하게 됩니다. 아래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람의 정도가 크면 많은 비트를 할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보 I, information, 정보량은 확률하고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으면 확률이 높고 정보량이 크면 확률은 낮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랬죠. 여기에 보면 평균 정보량이 결국 엔트로피하고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는 쓰레기 에너지라고 배웠죠. 정보학에서의 엔트로피는요, 불확실성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인데요. 기호는, 엔트로피의 기호는 대문자 S를 씁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하고요, 애플 로고에 나오는 앨런 튜링이라고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죠. 앨런 튜링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한 클라우드 셰넌 교수가 있습니다. 이 셰넌 교수가요, 물리학의 엔트로피 용어를 정보학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학에서 엔트로피는요, 불확실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여기에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경우는 이를테면 주사위 던질 때죠. 그때는 1에서 6까지가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은 최대값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주사위에 1에서 6 중에 6 모두가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비트수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압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평균 정보량에 대한 주가 나와 있습니다.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그렇죠? 확률은 P고요. 정보량 I입니다. 이거를 곱하여 모두 더한 거 그랬으니까 평균 정보량은 엔트로피라고 했죠. S는 시그마 P 곱하기 I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 S라고 했죠. 이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정보학에서는 압축 하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압축을 잘 했을 때 S까지, 엔트로피까지 압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엔트로피보다 더 압축하게 되면 정보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라는 것, 평균 비트수 무슨 말인가요? 평균 비트수는 엔트로피보다 작을 수 없다.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겠죠. 뒤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부호로 변환한다. 이게 부호화한다 이 말이죠. 뭐를? 기호를 부호화한다. 소스 부호화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래 보시면 송신기에서는 부호화한다 이 말이고요. 채널이 있고요. 수신기는 복원한다. 뒤에 나오죠. 다음 문단에. 소스 부호화는 읽어볼게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보를 압축하면 저장 공간이 절약되죠. 기호를 0과 1 이준수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 그러니까 디지털 형식입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소스 부호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고요.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세 자리니까요. 110, 3개죠. 3개니까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그랬습니다.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그 다음에 가로 할게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하고 같은 말이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가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 이게 바로 뭐죠? 엔트로피죠. 그리고 앞에서 이거를 압축 하한선이라고 썼습니다. 압축 하한선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이하로 줄일 수 없다 그랬죠. 더 줄이면 데이터가 손실된다 이 말입니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그랬죠. 그러니까 수신기의 기능은 복원하는 거다. 복원하는 기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호들의 다음에 평균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의 문장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원하려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균 비트수가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작으면 복원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문 보세요.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같은 말이죠. 엔트로피 부호화 중에서 허프만 부호화라고 있다고 합니다.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하고요.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이것은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하면 되고요. 올겨울에 인도 델리에 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확률이 낮은 기호이기 때문에 신기하니까, 그런 신기한 일기예보니까 여러 번 읽어야 하니까 이때에는 비트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허프만 부호가 나왔는데요. 우리 앞에서 클라우드 시어넌 교수 말했습니다. 이 시어넌 교수가요, MIT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허프만에게요, 과제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고 싶지 않으면은 리포트를 내라 해서 그 과제 주제가요, 가장 효율적인 이진 코드 기법을 고안하라 라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이 리포트로 나온 것이 허프만 부호화입니다. 여러분, 부호화라는 말은요, 압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프만 압축, 그것이 무엇인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볼까요? 1952년에 데이비드 허프만이 발표했고요.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정보의 양을 줄여서 데이터 용량을 줄였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압축했고요. 정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길이가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AAA, BBC 같은 경우는 문자 6개니까 문자 하나당 8비트니까 48비트가 필요하죠. 저장하려면요. 그런데 A에다가 1이라고, B에다가는 01을, C에는 00을 부여하고 인코딩 하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AAA니까 111이죠. 그리고 B는 01이니까 0101. 그 다음에 C는 00이니까 00. 전체
9비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8분의 9 사이즈로 압축되죠. 그리고 인코딩 된 것을 디코딩 할 때 혼동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나요, 아니면 mp3, mp4 등 영상 압축 기술에 이 허프만 부호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프만은 특허 등록하지 않은 고마운 분입니다. 제 30분 강의 영상 한 600MB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튜브에서 다시 다운받으면 그 6분의 1 사이즈인 100MB 정도로 압축됩니다.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채널 보호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보호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아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소스 보호하는요, 압축한다고 그랬고요. 채널 보호하는 오류를 검증하는 거고, 선 보호하는 변환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채널 보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덧붙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보시면 송신기에서 보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서 잡음, 우리 노이즈라고 하죠. 노이즈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잉여 정보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전송한다 그랬는데 전송하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떤 방법인지 한번 봅시다. 채널 보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보호화는 0과 1을 각각 어떻게 해요? 0인 경우는 000으로 1은 111로 3중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보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 그랬죠. 여러분 과반수는요, 절반이면 안 됩니다. 절반이 넘는 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로 판정한다는 거예요. n은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반수인 보호로 판단한다는 것. 밑에 보시면요. 여기요. 과반수인 것을 부호로 판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이거 모두 0이 2개 이상이니까 0으로 판단하고요. 그 이외에는 그러니까 1이 과반수면 그 말이죠. 1이 과반수면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라고 말할 때요. 한 번 말하는 것보다 세 번 보내면 하나를 이렇게 잘못 들어도 아가 2개니까 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보호화를 하기 전 보호의 비트수, 이건 하나였죠. 채널 보호화를 한 후에 보호의 비트수는 3이었죠. 이걸로 나눈 것을 보호율이라 한다. 3중 반복 보호화의 보호율은 약 0.33이다. 밑에 보세요. 여기 3중 반복 보호화의 보호율은 이 전의 것, 비트수 하나였죠. 이것을 후의 것, 3이죠. 이걸로 나눈 것. 그러니까 0.33이 된다. 그죠? 다음입니다. 사문단입니다. 채널 보호화를 거친 보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보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이렇게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선 보호화에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여러분 전압이 높거나 낮거나 하겠죠. 그 과정이 선 보호화이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보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보호화 중 하나인
여러분 차동 부호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어떻게 해요? 유지고 1이면 어떻게? 변합니다. 변화시킨다. 아래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보시면 0이면 유지고 1이면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일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 1, 1, 0은 그랬죠. 보세요. 0은 뭐라고 했습니까? 0은 유지고 1은 변하고 1도 변하고 0은 유지죠. 그러니까 기준 신호가 플러스죠. 그러면 0은 유지니까 플러스 그대로고 1은 변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변하니까 플러스 0은 유지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래서 양음 양량의 전압을 갖게 되겠죠. 이것을 전압으로 표현하면요. 양음 양량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전압이었다가 낮은 전압으로 갔다가 다시 높은 전압으로 쭉 가는 거죠. 그 다음 보죠. 수신기에서는 이제 수신기입니다.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아래 이 오른쪽이 이게 바로 수신기입니다. 수신기에서 복원할 때에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압이 유지되면 0이고요. 전압 변화가 있으면 1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글을 보면요. 주로 송신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네요. 송신기에서의 소스 보호화, 채널 보호화, 선 보호화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정리한 것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글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인데 채널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갈 때 채널이 있죠.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수업할 때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옆에 교실 수업 음성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채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17번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영상 데이터는 채널 보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그랬죠. 여러분 채널 보호화는요. 오류를 찾는 것이죠. 압축은 소스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2번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신기는 복원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복원하려면 실제 비트 수가 평균 비트 수가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여러분 잉여 정보는요. 오류를 정정하려고 추가한 정보가 잉여 정보죠. 압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4번 영상을 전송할 때에는 잡음, 노이즈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채널 보호화를 합니다. 5번이요. 소스 보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소스 보호화가 아니라 채널 보호화죠. 다음입니다. 18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그랬죠.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 그 예로 동전 던지기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기호 있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1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면 같은 경우네요. 발생 확률이 같으면 정보량도 같죠.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맞는 말입니다. 2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에 평균 정보량, 여기 평균 정보량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언제 최대값입니까? 확률이 같은 경우에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때가 아니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네요. 여러분 2번 선지하고 4번 선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3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에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4분의 1인 기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정보량하고 확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은 것은 확률이 어때요? 작은 쪽이 되는 거. 4분의 1, 더 작은 쪽. 맞네요. 4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경우, 같은 때 기호를 부호하는데 여기 무슨 말이에요? 기호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투수의 최소값, 이거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했죠. 엔트로피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 같을 때, 모두 2분의 1인 경우. 맞습니다. 5번이요.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여기에 4분의 1, 4분의 3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를 S1이라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1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이것을 S2라고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S는 엔트로피는 시그마 P 곱하기 I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S1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 I는 뭔지 모르지만 I 플러스 4분의 3 I가 되고, 그 다음에 S2는 어떻게 됩니까? S2는 같이 계산해 보면 4분의 3 I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I가 되죠. 이게 덧셈이죠. 평균 정보량이 같네요. S1이나 S2. 그러니까 S1이나 S2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19번입니다. 윗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수신기가 아니고 송신기입니다. 2번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여러분 정보량이 많다라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정보량이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낮은 거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여러 번 그 정보를 읽게 되기 때문에 비트수가 그러니까 많은 비트수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이 아니고 많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널 보호화를 거친 보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제거하게 되면요, 에러를 줄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 정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수신기에서 복원할 때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채널 보호화 과정에서 보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보호율은 1보다 커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과 후가 있죠. 여러분, 잉여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요, 이 분모가 더 커지게 되죠. 분모가 더 커지게 되니까 보호율은 전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3중 보호에서 0.33이었죠. 더 작아지게 됩니다. 5번입니다. 3중 반복 보호화를 이용하여 0을 보호화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00이 되죠. 수신된 보호에서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110 같은 경우 이렇게 000인데 110 같은 경우는 2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죠. 있으면 뭐라고 판정합니까? 1로 판정이 되니까 1이 과반수니까 1로 판정되니까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5번이 적절한 것이네요. 다음입니다. 20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모두 4분의 1이다. 모두 같다는 거죠. 같으면, 확률이 같으면 정보량도 같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 거네요. 발생 확률이 모두 같으니까 엔트로피 보호화를 써도 효과가 없겠습니다. 엔트로피 보호화를 통해서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보호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맑음은 00, 흐림은 01, 비는 10, 눈은 11이 할당된 거죠. 어때요? 평균 비트수는 2네요. 평균 비트수 2가 됩니다. 1번 기호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엔트로피는 평균 비트수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겠군이 아니고 작거나 같겠군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엔트로피 보호화를 통해서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 비, 맑음, 흐림은 이거 해보면 되죠, 여러분. 요 00하고 10이 서로 바뀌었네요. 틀렸습니다. 3번 3중 반복 보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보호를 3중이니까요. 110, 001하고요. 101, 100으로 수신하였다면 그러면 과반수 생각하면 10으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10으로 읽게 되니까 서로 다른 날씨가 아니고요. 같은 날씨. 10은 뭡니까? 10은 B입니다. B로 판단하겠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날씨 B를 B가 10인데요. 3중 반복 보호화 이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니까 1, 1, 1,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차동 보호화를 이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양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환되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기준이 양인데 여러분 여기에 양,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0일 때하고 여러분 거기 기준 신호가 어떻게 돼요? 0이면은 변화가 없고 1이면은 변화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양인데 1이니까 변화되면 음이죠. 그렇죠? 또 1이니까 바뀌면 음이 바뀌면 양이 되고 그렇죠? 또 1이니까 다시 바뀌면 음이 되고 0이니까 안 바뀌면 그대로 안 바뀌면 0이니까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환되겠고 맞는 거네요. 어떤 전압이 만들어질까요? 음양음, 음이니까 양,
이런 전압이 만들어지겠네요. 5번입니다. 3중 반복 보호화와 차동 보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보호를 전송할 경우에 수신기에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수신기입니다. 뭐라고 했죠? 수신기에서요? 수신기에서 유지되면 0이고 변화되면 1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신호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양이라고 했죠. 기준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이랬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기준이 양인데 음이면은 1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음이니까 0, 그렇죠? 0,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1이고, 그렇죠? 그대로 양이니까 0이고 0이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반을 따지게 되면 00이네요. 00은 뭔가요? 흐림이 아니라 맑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1번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에서 E의 동음 이의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음 이의어는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4번 보시면 여기서 이 복원은요. D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함이라는 뜻 가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